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68세 박영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3년 전 며느리에게 즉석밥과 계란, 프라이만 차려주는 모습에 분노를 느껴 결국 아들과 며느리를 이혼시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만이 이유는 아니었지만요. 이혼이라는 큰 결정을 내리게 된 데는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남편은 쓰러졌고 의식을 되찾았지만 실어증에 걸려 지금까지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 또한 삶의 허무함을 느끼며 결국 서울에 있던 직장을 그만두고 부산으로 내려가 손자와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가족은 며느리 때문에 행복했던 삶이 송두리째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제 며느리는 남이 되었지만 그녀는 처음부터 참 당돌하고 대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 후 제 명의의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며느리는 이 집이 제 명의라는 사실에 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 집에서 살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함은커녕 결혼했으니 이제 이 집이 자기들 아파트라며 자기 소유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집 명의를 자기들 앞으로 바꾸자고 계속 졸랐다고 합니다. 자기야, 우리 이제 결혼했으니까 아파트 우리 이름으로 가져오자. 어머님이 말끝마다 내 집이라고 하실 때마다 얼마나 듣기 싫은 줄 알아. 그냥 너희 집이라고 하면 되는데 꼭 나 들으라는 것처럼 내 집이라 하신다니까. 며느리는 이렇게 불만을 표했고 우리 아들은 그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좋게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래, 자기 말도 이해해. 내가 엄마께 앞으로 우리 아파트라고 말씀해달라고 부탁드릴게. 그런데 굳이 명의를 우리 이름으로 바꾸지 않아도 이 집은 우리 집이야. 어차피 자식은 나 하나라 나중에 이 집 내가 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며느리는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변해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지금 내가 이 집에 돈 한 푼 안 보탰으면서 어딜 넘보냐는 태도야. 나중에 이혼이라도 하면 나랑 집 나누기 싫어서 명예 안 바꿔주는 거 아니야. 그때 아들은 며느리의 그 말이 잠깐의 투정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신혼여행에서 아이를 가졌고 그해 바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6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전업주부로 살고 있었고 저희 가족은 며느리에게 한 번도 일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아이를 돌보는 것이 힘들겠거니 하고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손자가 유치원에 들어간 이후로 나가는 돈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며느리는 방문 학습지며 피아노, 미술, 태권도 등 여러 학원을 보내면서 돈이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아들 혼자 외벌이로 언제까지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일자리를 구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며느라, 도겸이 유치원도 다니고 너 시간 많아졌잖니. 근처 마트에서 알바를 구하던데 어떠니?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기분 전환도 되고 그 돈으로 내 사고 싶은 것도 사고 그러면 좋잖아. 그러나 며느리는 저희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저희를 비난했습니다. 어머님, 저 집에서 논다고 눈치 주시는 거죠? 저도 일을 구하려고 고민 중이에요. 어머님이 저희 생활에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했던 며느리였습니다. 몇 달 뒤 반찬을 갖다 주려고 찾아갔을 때 며느리는 자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집안은 엉망이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바닥은 청소를 언제 했는지
머리카락과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어떻게 집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두냐고 물었지만 며느리는 피곤하다며 저보고 TV나 보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후 저는 집안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제가 주었던 반찬들은 상해서 곰팡이가 쓸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며느리가 우리 아들에게 무엇을 먹이고 있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향해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우 씨, 계란 프라이에 간장 비벼서 주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전 편해요. 즉석밥 데워 계란 하나 부치고 간장만 부어주면 끝이거든요.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며 분노를 느꼈습니다. 외벌이로 고생하는 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해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당시에는 화가 났지만 며느리가 제대로 차려줄 때도 있다는 말에 그 순간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저희 아들에게 그렇게 음식을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더 큰 문제까지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둘째를 임신한 뒤 손녀가 태어났는데 손녀의 얼굴에서는 아들과 며느리 누구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에게 친자 확인을 해보라고 권했고 며칠 뒤 아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손녀는 아들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두 아이를 키우며 가정을 지키려고 애썼지만 결국 며느리는 외도까지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고용한 PT 트레이너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속이고 그와 몰래 만남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아들은 그 사실을 알고 며느리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결국 그들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손자는 아들이, 손녀는 며느리가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손녀의 친자 문제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았다면 그 집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되었을 것이고 며느리에게 어느 정도 넘어갔을 것입니다. 다행히 미리 알게 되어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아들을 보며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다시는 이런 상처를 받지 않기를, 행복을 되찾기를 매일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중요성과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